이거는 경찰서를 가야 된대요. 네? 약간 유치장 느낌이 나는 곳에 왜 배운 걸 토대로 하지? 왜 안 해본 거를 유튜브 보고 배워서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에 있는 필라테스 올더웨이에 와봤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올더웨이 김다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센터가 굉장히 예뻐요. 아 진짜요? 네. 저 일단 1층에 있는 센터는 진짜 드물잖아요. 1층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1층에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대로변에 하기에는 그렇고 사람이 너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 올더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필라테스에 관해서 짓고 싶었는데 강사 레슨을 듣고 혹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all the way in, all the way out, 네. all the way down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뜻이 뭘까 생각했을 때 끝까지 들어오세요. 완전히 들어오세요. 약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all the way를 검색했어요. 꽂혀가지고 검색했더니 지속해서 끝까지 계속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확 와닿았고 운동이 삶의 일부여서 필라테스도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더웨이가 됐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오픈하신 지가 이제 6개월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전 손 씻는 데가 꼭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면대를 꼭 했습니다. 세면대가 어디 있어요? 저 안쪽에 보이는 게 싫어서 네. 그럼 세면대나 이런 인테리어는 다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세면대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셀프죠. 각 공정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준비를 하고 전문가 분들을 모신 거죠. 저는 여기서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견적 받을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떻게 해주실까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업체가 일단 없었고 비용적인 부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업체에서 내었던 견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여기가 10평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당 300에서 네. 그럼 선생님이 함으로써 많이 아껴졌어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네. 정말 처음 금액이니까 하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도 또한 아낀다고 아꼈지만 많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세이브를 하진 않았어요. 공정이 제일 복잡했던 건 뭐였어요? 선생님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전기요. 전기는 정말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기 사장님이 네. 몰라야 되는 걸 왜 자꾸 알려고 하냐고 막 계속 뭐라고 하셨죠. 근데 그거 말고도 모든 각 공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제가 안 해본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특히 제가 이제 원장이 됐잖아요. 그동안 원장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선생님이 진짜 혼자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정말 다 했지만 일단 하라고 푸시를 한 건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계속 혼자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은 그냥 건설업에 종사를 합니다. 큰 건물을 짓는 친구인데 여기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동생은 푸시를 했고요. 네. 사실 친구 중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제가 나 여기엔 이걸 하고 싶고 구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이제 그분이 그걸 토대로 짠 하고 그 3D 시안 있죠. 그걸 딱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큰 역할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다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엄청 협조를 좀 많이 해줬죠. 아마 푸시한 제 동생과 그분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막 예쁜 액자들도 많이 걸려있는데 이것도 선생님 다 다신 거예요? 네. 저도 좀 뚝딱뚝딱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액자 달면서는 진짜 벽이 제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석고벽인데 네.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높낮이도 안 맞고. 그래서 수평 자도 사고 얘기하면은 오늘 안 끝나. 지금 보이는 이 조명도 달았는데 저기 위에 있어서 길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거를 진짜 발품을 계속 팔았어요. 이게 몇 미터예요? 아마 3m는 될 거예요. 와. 뭐 그것도 있고 세면대가 왔을 때 깨졌어요. 아하. 근데 그날 공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업체의 잘못인지 택배사의 잘못인지 바로 확인 안 한 제 잘못인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여기도 지금 잘은 보이지 않지만 바닥 수평이 안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거울 달고 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보디가 걸려 있잖아요. 보디를 걸고 싶은데 네.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 구조물까지도 단 거예요? 네. 아, 정말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블럭서치 쌓아서 너무 높으니까 사다리가 안 닿더라고요.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센터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기구가 전부 밸런스 바디인 네, 거예요? 맞아요. 협회도 밸런스 바디신 거예요? 아니요, 협회는 다른 협회에 다른 곳. 나왔는데 제가 처음 접했던 기구가 밸런스드 바디가 됐고 그 후로도 저는 밸런스드 바디가 있는 센터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구가 많이 저한테는 익숙해서이기도 하고 물론 저 기구는 컨템포러리 기구에 해당하긴 하지만 회원님들이 쓰시기에는 저 기구가 제일 적합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도 컨템포러리 티칭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아직도 머뭇거리게 되긴 하는데 저는 클래식 필라테스를 배워왔고 클래식 필라테스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움직여 보다 보니까 그게 컨템포러리인 거예요. 그래서 티칭은 조금 두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타겟 근육이 조금 인지가 조금 확실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때에는 컨템포러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신을 좀 아우러서 쓸 수 있을 때는 클래식 쪽으로 티칭 큐잉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협회도 클래식을 나오신 아니요, 협회는 아. 클래식 협회가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레슨을 받으실 때 클래식으로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네. 레슨은 클래식으로 계속 받아오셨고 네. 협회는 컨템포러리로 가신 거고 그걸 그렇게 일부러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클래식 필라테스가 지금처럼 유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접했던 필라테스가 클래식 스타일이었고 따게 될 때도 그게 클래식인지 몰랐기 때문에 협회를 선택할 때 클래식이냐 컨템포러리냐를 따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 협회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면 마스터 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회부학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매트를 알려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좀 달랐는데 동작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던 방식이 클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인 줄 모르고 배워왔고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취직하면서 그게 와장창 깨졌죠.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필라테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협회를 골랐어요.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 내가 선택한 협회는 컨템포러리였고 네. 근데 동작을 가르쳐주신 마스터 선생님들께서는 클래식을 알려주신 거고 거. 그리고 취직을 했더니 컨템포러리였어요. 그 선생님이 그제서야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건 아니고 네. 왜 내가 배운 거랑 다른 것들을 해? 필라테스 배워왔는데 네. 필라테스 센터인데 네. 다른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와닿았어요? 보수에서 갑자기 뛴다던가? 보수 처음 보는데? 네. 보수 저게 뭐야? 왜? 혹은 박스를 놔두고 박스와 리포머를 왔다 갔다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내가 모르는 동작인데? 이렇게 돼서 뭐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저보고 유튜브 좀 봐. 다른 선생님 것도 좀 참고해봐. 이렇게 이제 알려주셔서 봤는데 저가 하는 거를 하시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들도 이제 딱 수료하고 직후여서 서로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물어볼 때가 진짜 없었어요. 혼자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강사 레슨으로 이제 받게 됐는데 내가 배운 거 하네? 오. 그래서 나 잘못 배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강사 레슨도 클래식했던 거예요? 네. 이게 클래식이야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초보 강사니까 원장님
강사님께서 수업을 체크해 보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의 오늘 수업의 포커스는 어떤 근육이야?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어떤 근육을 타겟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많이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시퀀스를 따로 안 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막 시퀀스를 공부하고 짜고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에서 빼면 되는데 왜 굳이 고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힘들게 유튜브 보면서 왜 배운 걸 토대로 하지 왜 안 해본 거를 유튜브 보고 배워서 하나 그럴 거면 협회 왜 나왔나 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교육을 이것저것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제가 한림쌤도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초보 때 푸더크를 할 때 계속해도 느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을 많이 이것저것 들었는데 나 필라테스 강사인데 왜 이 교육 듣고 있지? 이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정체성, 이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 제가 대하는 건 회원님들의 건강이잖아요. 본질은 필라테스니까 기본에 충실하되 다양한 경험이랑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회원님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긴 해요. 있는데 제가 더 하려고 하죠. 회원님들 시간도 맞춰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 시간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지만 아침 8시에 오셔야 되는 분은 그렇게도 하고 주말도 격주라고 써놨지만 주말밖에 안 되시면 해야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를 갈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 네. 다른 강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스피닝 강사였어요. 스피닝 좋아해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을 내서 타러 갑니다.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센터가 없으니까 회원으로 가서 스피닝을 타고 옵니다. 아니 근데 저 그거 들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신 적이 있다고. 그죠? 끌려갔죠. 그게 무슨 인테리어 때문이에요?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여기를 홍보를 해야 하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전단지 작업. 그렇죠. 전단지 작업을 이제 업체에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니시는 회원님들 중에 한 번도 본인 집에 전단지가 붙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전단지를 들고 갔는데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경비원이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층이나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원이 먼저 내리시더라고요. 그대로 집에 가면 되는데 다시 왔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고층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또 기억 붙이는 거 처음부터 붙여야 되니까 올라가서 이제 한 층 한 층 붙이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10층쯤에서 7층엔 아직 안 붙었습니다. 밑에서 누군가가 확인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런닝맨 이름표 떼기 있죠? 네. 그것처럼 엄청 숨 막히게 저도 모르게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어떡해. 그랬는데 잡혔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끌려 내려왔는데 저는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렸죠. 근데 파출소로 연행이 되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거는 경찰서를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시간도 되게 늦어졌고 약간 유치장 느낌이 나는 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여기에 올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건가? 하다가 여쭤봤죠. 저 여기 왜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저보고 무단 주거 침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불법 전단지 부착도 몰랐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무단 주거 침입죄가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러고선 그걸 또 법원까지 가야 된대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를 신고했고 그래서 법원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요? 물론 이제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재판을 받고 벌금 처리가 되긴 했지만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인생에서 경찰차를 타고 법원까지 오다니.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불법이래요.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불법이고 네. 플러스 무단 침입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어쨌든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울기도 울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운다고 해결은 안 되잖아요. 누가 제 일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난 것들을 보면 어쨌든 난 다 해결하지 않았나. 하나하나 변수가 생기고 그걸 제가 해낼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무서워요. 저도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고 막 이런데 결국에는 해결은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운동을 해오다 보니까 전 심폐지구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님들 중에
유산소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와서 끝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끝나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가실 수 있게 유산소 머신을. 네. 그리고 이제 저가 이 센터의 어필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조금 올더웨이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몸, 예쁜 몸 이런 것보다는 내 몸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내 몸을 좀 스스로 많이 인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어깨가 움직일 때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고 다리 들었을 때 다리가 편안하게 들리고 이렇게 좀 편안한 움직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좀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좀 무겁고 이런 분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활력도 생기면서 개운함도 느끼고 싶고 건강한 이미지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살이 빠지나요? 몸매 라인이 예뻐지나요? 이런 미용적인 부분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정신적 지주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접해보고 하고 있는데 모든 운동의 베이스는 필라테스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초가 되어주고 근본이 되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힘들 때,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필라테스 한 판 하고 나면 정신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필라테스가 정신적 지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원 전자동의 필라테스 올더웨이 김다영 원장님과 시간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